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는 흐름인데요. 다우가 오늘 0.1% 올랐고 나스닥 0.47%였습니다. 장 초반에 다우가 거의 1%가 가량 올랐다가 밀렸고요. 나스닥도 0.8% 정도 상승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쟁에 대한 무감각이 생기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시겠지만 중동 리스크가 미국 본토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유가 상승 하나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고요. 실제로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는 상황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00불을 전후로 해서 싸움을 하다가 이제 93불대로 다시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전 공습을 통해서 이란 안보수장인 알리 라자진이라는 사무총장을 제거했죠. 그로 인해서 이란전이 또 긴장되는 가운데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무릎을 꿇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히려 지금 오늘 밤 FMC 회의 결과를 좀 기다리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연준의 생각 이거를 아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유가 상승을 지속적인 어떤 상승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할 건지 아니면 유가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돼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건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만약에 정책적 문제가 된다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다시 유가는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악재보다는 다가오는 재료에 좀 더 관심을 갖나 보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업체인 그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업체가 또 상승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요즘 거의 5%씩 계속 급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시총이 5천억 달러 됐다고 하죠. 네, 그런 거 보면은 AI가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 제가 어저께 글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5일선 위로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일단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정도의 상승을 모습을 보였던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올라왔습니다. 5일선 위로. 장중에 0.87% 정도 상승하는 상황이었고요. 유가는 약 3% 정도 올라서 96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93불까지 어저께 밀렸다가 오늘은 서부타에서 중진료로 기준으로 96불까지 올라온 상황이었고요. 장중한데 98.4불까지 4불까지도 가던 그런 흐름을 보였던 상황이고요. 해외 차트에서 아까 마이크론이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면 여기 연일 오르죠. 신고가가 계시라고 보십니다. 오늘 4.5%.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고가를 찍은 시점에서 약간 눌리고 있을 때, 그렇죠?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시 신고가를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HBM에서 이 마이크론은 거의 밀려나고 있어요. 특히 루빈 쪽에 루빈 울트라 뭐 이쪽으로 가는 데서는 마이크론이 밀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오르고 있죠. 그렇죠?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4일 연속으로 아주 급등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5% 올랐죠. 또 요게 5%죠. 6.7% 올랐죠. 요게 또 올랐잖아요. 4%. 또 요 전에 요거는 뭐 의미 없고요. 요 일단 여기 돌파하는 시점이니까 돌파하기 전에 올라가는 그 흐름이 거의 5, 6%씩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20만 지난 23만 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삼성전자 23만 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 23만 원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20만 전자 근처에 올라오는데 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가요? 지난번 22만 8,50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삼성전자 못 간 거죠. 이거로 보면 삼성전자는 마이크론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저가격을 돌파해야 될 거다. 뭐 그런 해석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마이크론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와 다른 차트의 모습인데 마이크론이 간다면 삼성전자 더 가야 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상승하게 되면 또 하락을 생각하는 투자가들이 생겨요. 그걸 이제 공매도라고 하죠. 대차 거래 뭐 이런 건데 공매도가 1월 달에는 평균 거래 금액 1조 1,500억이랬습니다. 1,500억 정도 됐는데 2월 달에는 1조 3,400억이었어요. 근데 3월 달 들으면서 이게 한 50% 정도 54% 정도 급증해서 2조 7,400억 정도까지 올랐었어요. 여기 이제 이 1평 거래대금이에요. 뭐 매도했다 걷어들이기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하루 평균 거래금인데 이게 막 누적이 되면 큰일 나죠. 엄청 금액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외국인은 이 금액이 57%를 차요. 기관이 42%. 그러니까 1%만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은 되잖아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근데 개인은 별로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한편으로 공매도가 많아진다고 해서 시장이 눌리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쇼커버가 생기면 주가는 또 엄청 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가 늘지 않을 때는 주가 상승에 대한 두려움에 공매도를 못 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 하락 같은 공매도가 늘었다는 것은 주가가 뛰어버리면 이 공매도는 다시 쇼커버가 돼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주가가 반등 국면에 들어있다고 판단한다면 이 공매도가 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상승에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6,300까지 갔다가 지금 5,640이에요. 얼마 전에 5,700 갔다가 지금 여기서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은 공매도가 또 시장 상승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수급적인 동향을 보면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이. 근데 특징은 뭐냐면 외국인이 프로그램을요 조 단위로 안 파는 것도 특이합니다. 매도를 하는 거지 또 조 단위는 뭐합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동안 조 단위 거래를 했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외국인들이 기관하나? 근데 일단 시간외에서는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본장 가봐야 되겠지만 매수를 했습니다. 어저께 근데 기관이 3분의 1 매도하다가 어제 매수로 전환했다는 이게 아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은 매수로 다시 전환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이고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을 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급의 변화가 약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한다면 오늘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할까?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 위치에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들 일단 소폭 매수가 들어오네요. 일단 뭐 장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매매 행태를 봤을 때 뭔가가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지난번에 5일선이 우상향하다가 다시 엎을 기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요 시점 3월 6일날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5일선과 21선이.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만약에 가게 되면 내일이나 빠르면 오늘 정도에 골드크로스가 날 수도 있어요. 네, 골드크로스가 날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5일선과 21일 데드가 났다가 골드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는 상당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하방 압력에 상방 압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하셨죠. 수급도 변화가 생기는 건가? 라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도
어느 정도를 알려주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